K산지 글로벌 대표 사업영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게 해외 구매 대행이나 기존에 로켓크로스 하던 방식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답은 독점 유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출장을 와 있고요. 여기 호텔 제공받아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MD 생활을 했었고 다이소에서도 글로벌 소싱으로 고무나무 모니터 받침대 같은 거를 수입을 했었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수입했던 제품들이고 이름을 쳐도 검색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어떤 수입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상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수입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브랜드들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제가 협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한국에 아직 소개를 못 했는데 유통을 좀 대신할 파트너사들을 모집을 하기 위한 설득에 있는 작업들인 거죠. 뭐 강의를 팔고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수입사이기 때문에 유통을 좀 잘 하실 분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거를 아직도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하는데 좀 시대가 많이 지났다라고 봐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제품들은 지극히 좀 한정적이죠. 뭐 정말 무게가 크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이거나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브랜드 제품인데 먼저 그거를 등록해가지고 판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도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뭔가 상품을 등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뭐 새로운 게 뭐 없나? 새로운 제품들 뭐 없나? 또 그리고 등록해서 잘 팔리면 따라오게 되고 뭐 크무비라든지 뭐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한 2, 3년 전 얘기가 아닌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잘 된다. 네가 못하는 거다라고 해서 얘기해두고 본인은 강의로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별력 있게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다. 뭐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 새 구매 대행이란 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구매들은 늘어났을 수 있어요.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분류가 되다 보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판매자가 들어가서 옛날처럼 해외 구매 대행 매출을 낸다? 그래서 돈을 번다? 이거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라는 게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동이 됐든 반자동이 됐든 대량이 됐든 상품 등록을 또 하고 다 꽉 차면은 사업자를 또 내고 계정 정지당하고 지재권을 침해됐다고 또 뭐 소송에 걸리거나 막 울고 뭐 이게 너무 반복적이지 않냐. 그래도 업무의 어떤 루틴 중에서 또 상품 등록하는 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계속하는 게 이제 맞냐 이거죠. 이게 좀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장사하는 그런 느낌이 지속성 있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전에 팔리던 상품이 계속 팔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게 좀 안 좋은 점입니다.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로켓크로스의 업무 루틴도 보면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빨래망이라든지 빨래 건조대, 식기 건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들. 그걸 리뷰를 보완해가지고 팔고 광고를 입혀가지고 하고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어느샌가 광고가 없으면 안 팔리고 광고 효율이 떨어지고 또 아이템 인화에 붙기고 중국에서 해당 상품은 이제 잘 팔린다 싶으면 공급을 안 해준다 그러고 유사 상품이 많아지고 이것도 1년 전에 팔리던 상품이 계속 안 팔리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해야지만 팔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너무 이제 로켓크로스로 물건을 팔아야 된다. 혹은 뭐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 쿠팡에 많이 등록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좀 버리고 새롭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 8월 정도에 이 두 개 제품을 갖고 왔다가 이제 4개로 늘렸다가 이제 5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더 훨씬 더 많은 상품들로 늘어나겠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 제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팔리냐면 쿠팡에서도 리뷰가 125개가 쌓여 있고 이 루아커피라고 치면 네이버에 바로 뜹니다. 저는 제가 뭘 파는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어디서 파는지를 다 공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베트남 업체랑 수입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뭐 해외 구매 대행으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제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받고 싶어 하고 아니면 좀 더 낮은 가격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또 네이버를 통해서 사고 싶어 하는데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이 있지 않거든요. 이건 또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식품 검역을 통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다 검토하고 거치고 갖고 온 거란 거죠. 그러면 이걸 쿠팡에서만 팔고 네이버에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11번가에서도 팔고, G마켓에서도 팔고, 옥션에서도 팔고, 당근마켓에서도 팔고, 또스쇼핑에서 팔고, 오레이즈 팔고, 톡트리 팔고, 오늘의 집에서 다 팝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제가 뭐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이마트24에도 제한할 수가 있고 GS25에 제한할 수 있고 세븐일레븐, 다이소,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충성클럽, 아시아마트, 롯데백화점 다 막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커피,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업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별로 매출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 떼고 코 떼고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카테고리가 맞는 제품, 예를 들어서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 이런 데다 제안해서 해볼 만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쪽, 오프라인 쪽에 있는 이 몇 개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오프라인 판매 백화점 여기는 뭐 한국 백화점은 아니고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이마 어디지? 베트남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라든지 베트남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플리마켓 같은 데서 팔 수도 있고 이건 작년에 저희가 메가쇼 가서 많이 팔았던 그런 전시회였던 거고 전시회 가서 팔아도 되는 거죠. 푸덱스가 될 수도 있고 한국 푸덱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메가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쇼 같은 것들이 1년에 매달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수지 타산 맞는다 그러면 가서 팔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식 물량 대비해서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테스트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행설수설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세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제조사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가지고 다 유통을 했다면 이제 이게 아니라 제조사에서부터 저희는 수입원의 어떤 역할에 충실을 하고 각 상품마다 국내 유통회사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는 부분들을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조언들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상품 등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지럽지 않냐,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데 등록할 때도 넥스트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샵링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쫙 그냥 수집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상세 페이지 같은 거 하나만 만들면은 등록하는 것 자체는 어디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제안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메일 인쇄해서 제안하고 답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상품 등록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된다. 새로운 상품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건 맞죠. 2개 있다가 4개 있고 5개 있고 이건 맞는데 이걸 뭐 하루에 5시간씩 등록하 있고 10시간씩 등록하고 상품 등록을 말해요. 그럼 1년 전에 팔렸던 상품 안 팔리고 또 팔리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5년 뒤, 10년 뒤 됐을 때도 또 상품 등록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팔리던 상품이 내 어떤 가치가 이미 돼가지고 리뷰가 자연스럽게 쌓여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고 내가 한 개 컨테이너 수입하던 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해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품 등록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어떤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국에는 내 어떤 하나 팔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거 팔 때 이걸 좀 뭐 껴서 준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것들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롭게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식도 할 수 있게끔 뭐 샘플을 더 동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쌓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 상품에 대해서 하나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빠삭하게 알아야지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설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자꾸 등록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판매처를 확대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온라인만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쪽에도 제한을 좀 많이 한다고 하고 마트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전시회 가서도 팔고 플리마켓 가서도 좀 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수입해 오는 것들은 저랑 많이 일을 하시고 유통하시는 것들은 또 조언을 같이 서로 들어가면서 또 고민해 가면서 판매를 늘려나가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판로를 확장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락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주고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여기 연락을 주시면은 뭐 지금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